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카카오가 뭐 거의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꽤 큰 하락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카카오의 하락이 이대로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이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숨겨진 2,400억이라는 자금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2,400억에 대한 이 자금, 이건 과연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의 카카오의 하락세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뭐 마땅한 이유는 없어요. 굳이 뭐 따진다고 하면 이거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탓인가? 거침없던 카카오 5일 연속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카카오페이의 연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뭐 좀 생각하진 않아요. 굳이. 왜냐면은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런 상장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게 연기가 된 것뿐이지 상장이 불가능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하락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 뉴스 자체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 카카오라는 주가를 보면요, 카카오라는 주가를 보면은 2020년도죠. 2020년도 이 5월 달부터 8월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급반등이 나왔던 구간대가 언제지? 4월부터 이제 7월까지 최근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그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1월 기점으로 그냥 봐버릴게요. 1월 기점으로 그냥 봐버리면은, 전에도 예전에 제가 뭐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별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과거에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 7월 21일. 자, 그럼 1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계는 이때도 샀던 적이 없습니다. 이때도 상방이 크게 나오는 이때도 뭐였다? 카카오를 샀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언제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5월부터 8월. 2020년도에 5월부터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8월 일단 볼게요. 2020년도에 8월부터 8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5월을 찍어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도 상승이 나왔지만 뭐요? 이때 역시도 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누가 샀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다. 그럼 이걸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카카오라는 종목은 애초에 개인과 누군가의 특정 누군가 됐을 것 같아요. 특정 누군가와 플러스 동학개미 운동이 만들어낸 상승이었다가 되는 거지, 애초에 이 카카오라는 기업은 외국인과 기관계가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로서 하락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면서 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자체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크게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사실 보죠? 증권가에선 카카오의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고평가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맞아요. 이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평가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또 보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가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장 지도라고 있고요. 이제 페이와 뱅크기 때문에 금융으로 엮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금융업을 놓고 봤을 때, 금융업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 역시도 KB금융. 시가총액이 제일 큰 KB금융 같은 경우도 시총이 21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내려보면 시총 굉장히 다 작죠. 다 작은 이 시가총액들, 뭐 유안타증권, 이거는
뭐 보면서 밑에 내려보면 뭐 증권, 생명 보면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얘네를 가지고서 얘네만 봤을 때는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사실은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의 이 가치를 논했을 때 이거죠. 지금 이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SM의 지분 확보를 나서려고 해요. 지분 확보 나서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간단해. 우리 흔히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메타버스 보면은 온라인 콘서트 플러스 메타버스로 돌파구를 찾는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 뭐 얘기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아이돌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제 최근에 멜론, 엔터 이런 사업을 카카오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기업의 기대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카카오페이의 이 상장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 저는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하고, 다만 그건 있어요.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카오라는 종목이 이미 저점 대비해서 여기 전고점을 뚫어낸 자리, 그러니까 4만원 대비해 가지고는 이미 300%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든지 기업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하락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은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이게 왜 급락이 나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카카오를 지켜봐야 되는 관점 뭐냐고 하면은, 이것이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지 그 부분은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만약에 단기 조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통 60일 이동평균선이죠. 대략적으로 한 13만 5천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 13만 5천 원대를 깬다고 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잠시라도 일부라도 매도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내가 손절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얘네를 보시면 돼요.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2,400억에 대한 비밀, 이거를 제가 오늘 과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카카오는 너무 그 창구가 너무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못 찾았는데 어쨌든 문제가 뭐냐고 하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특정 누군가에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동학개미 운동이 만든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정이 누군가 집단을 좀 찾아내고 싶었는데 그 집단을 좀 찾아내지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도 제가 오늘 알아낸 만큼은 좀 방송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뭐 분석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창구를 계속 둘러보다가 이 굉장히 수상적인 창구를 발견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제 뭐 아실 분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외국계 창구 두 군데, 바로 하나가 이제 메릴 린치. 얘기해야지. 여기서 메릴 린치 해야지. 메릴 린치. 자, 이 메릴 린치 창구를 보면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얘가 언제 이제 거의 1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냐고 하면은, 1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던 날이 5월 27일이에요. 5월 27일. 그러니까 5월 27일의 가격대를 봤을 때 시가 12만원 기준. 자, 5월 27일. 자, 5월 27일 메릴 린치가 이제 시가 기준으로서 12만원. 10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1200억이 들어왔다면 대충. 못해도 일단 1200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 1200억에 대한 물량이 나가지 않아요. 보통 메릴 린치라는 창구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보통의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는 흐름인데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이죠.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도 한 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00만 주. 얘 같은 경우도 5월 27일.
그 다음에 6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10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 역시도 뭐예요? 얘 역시도 1200억에 달하는 자금이 뭐예요? 들어있다. 그럼 이 두 가지 창구를 합쳤을 땐 지금 현재 카카오라는 종목에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보십시오. 5월 27일에 왜 하필 5월 27일에 겹쳤을까? 왜 하필 5월 27일에 겹친 날에 24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왔을까? 이거는 절대로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 2,400억에 대한 매도 물량이 지금 이때도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분명히 얘네 물량을 털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반등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얘네 물량을 털려면 반등이라도 해야지. 반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제가 창고를 다 뒤졌어요. 만약에 5월 27일에 이 2,4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2,000억에서 3,000억이 나가는 자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량을 받아주는 이런 하나의 흐름이었겠지만 그런 흐름이 일단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아직도 뭐가 나와있다? 2,400억이라는 자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2,400억이라는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카오는 2,400억이라는 자금을 털기 위해서라도 12만원을 깨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12만원을 지키는지 아니면은 이 맥커리나 아니면 메릴린치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연 2,400억이 왜 들어왔을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과연 왜 들어왔을까? 그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 2,400억이 들어온 자리가 개인들을 너무 꼬시기 좋은 자리야.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자리에서 돌파가 딱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으로 차트를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고 하면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본격적인 우상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동학개미 운동이 또 시작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2,400억을 통해서 의도적인 이 차트를 만듦으로써 동학개미의 시작을 다시 이제 카카오의 재상승 파동을 개인을 꼬시는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인 의도적이다. 무조건적으로 의도적이다 라 느껴지고 있고, 아직 특정 집단에서 여기서 턴 거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까지는 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사실 뭐가 또 느껴지냐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뭐였냐면은 2,400억을 턴다. 그러면은 이 물량을 털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에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3,000억 정도 삼자 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자 배정.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SK에서 이제 삼자 배정을 검색하면은 SK에서 이제 3,000억이죠. 그래서 얘네가 여기 보면은 3,000억에 달하는 자금이 이 당시에 삼자 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딱 보면 날짜도 비슷해요. 2020년도 11월 18일 이때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이때 우상향이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때 상승을 만들어 놓고 근데 SK에서 이거를 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이거 걸리면은 그냥 깜빵 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냥 일단 제가 찾아낸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SK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뉴스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가 그럼 매도를 지금 이거를 할까? 매도를 할까를 봤더니 얼마 전에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 뉴스 나온 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SK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대박난 SK텔레콤 3천억이 일단 1조 7초가 됐 1조 1조 7천억이 됐죠. 1조 7천억이 됐고 보면은 뭐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얘네가 이번에 카카오를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1조 3,494 아니지 영업이익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3,500억 정도였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넘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넷마블이 NC 주식 팔아서 1조 6천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XKT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지금 SK텔레콤은 애초에 재무적인 투자가 아닌 뭐 지분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SK 자체적인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지분 차익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은 카카오 지분 교환 1년 반이 지났지만 시너지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SK와 카카오가 핵심 사업에서까지 손을 맞잡을지는 미지수고 그동안 보현 행보가 그랬고 기업 내부로도 서로 협력관계보다는 견제한 사이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봤을 때 SK에서 이 지분을 팔아먹기 위한 의도적인 상방을 만들었다? 사실 이거는 걸리면 바로 깜빵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2,400억에 대한 비밀이 숨겨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까 1시부터 12시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찾아보고 있긴 한데 마땅히 2,400억을 지금 어떻게 털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2,400억에 대한 이 행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지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에 대한 향후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좀 의미가 강해요. 분명히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시나리오 써본 거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 누군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누군가는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려 놨고 그 다음에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자리 이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 2,400억이라는 자금을 또 들어오면서 차트를 만들어내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개인을 같이 꼬셔서 끌어올리고 그래서 아마 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계속해서 분석해가지고 밝혀지는 대로 밝혀질까요? 어쨌든 예상하는 흐름이 나오는 대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지 지금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400억이라는 자금이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래서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냥 과감한 이 매도가 나쁘지도 않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 너무 올라간 자리니까. 이 보면은 2만원 기준으로서는 800% 올라간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는 계속 밀리면은 진짜로 마이너스 70% 원래 주가가 빠지면 원래 자리까지 돌아간다 하잖아요. 마이너스 70%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매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 진짜 손절 못 치겠어요, 정리 못 하겠어요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2,400억의 흐름을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